네, 여기 또 하나 좀 글자를 많이 쓴 걸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지방 소멸과 농어촌 지역 위기 극복 대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절실하다. 당선인들과 정책 협약을 했지만 당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거 누구 어떤 분이세요? 아, 네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해보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지방 소멸 문제, 농촌 소멸 문제. 사실 이건 거의 뭐 같은 선상의 문제고요. 수도권 집중도 문제고, 소득 격차도 문제고, 특히 재생에너지 문제도 심각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책은, 사실 우리 정책 자원은 매우 유한한데, 이 정책의 효과가 2중, 3중, 4중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여기에 재생에너지 산업까지 결합한 소위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런 방식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이 많은 문제, 지방 소멸 문제나 농촌 소멸 문제, 소득 격차 문제, 노후 문제, 이런 것들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약간의 투자가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청산면이라고 경기도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어려운 지역이죠. 연천군에 그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청산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도지사를 퇴임하던 해에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네, 1인당 월 15만 원. 그리고 5년을 보장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5년을 연장한다. 원래는 기본소득은 평생 영원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안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범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행을 했는데, 놀랍게도 계속 인구가 줄어들던 연천군 청산면이 인구가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더 심통한 것은 그 면 단위에 미용실이 생겼다고 합니다. 미용실이 생겼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청산면에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그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서울 가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생태계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 동네에서 돈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4인 아이들 둘 데리고 부부가 살면 월 6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 부담은 연간 경기도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했는데 6, 70억 정도에 불과했어요. 근데 경기도 예산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약 30조 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거를 기초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 중앙정부까지 분담을 하면 사실은 예산 부담도 매우 적다는 것 하나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바람, 즉 이 자연력이죠. 바람, 햇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시대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처럼 불황기 때 과거 산업화를 위한 고속도로 깔듯이 송배전망을 전국에다 쫙 깔아주면 산골 깊은 정말 골짜기 안에서도 햇볕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필요한 건 쓰고 나머지는 팔고, 이게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해안 이런 데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안군처럼, 신안군은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신안군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신통한 일인데, 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 단위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신안군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서 일부 지분을 지역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그 수익을 동네 주민들이 나눠 갖게 했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지급하다 보니까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재정 부담이 되다 보니까 30대가 이사 오면 곧바로 지급하고 40대가 오면 1년 후에 지급하고 뭐 50대가 이상이 오면 3년 후에 지급한다나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연간 250만 원 뭐 이런 정도를 가구당 지급한다는데도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유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좀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제가 이름 붙인 송배전망을 깔아서 어디서나 바람과 햇볕을 이용해서 발전하고 논둑, 밭둑, 노는 땅, 뭐 개천 위에, 도로 위에 이런 데 깔면 뭐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수입도 대체할 수 있고 에너지 원료 지금 수입이 문제 아닙니까? 석유, 석탄, 가스 이거 얼마나 외화 유출 많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도 대체하고 농촌의 소득도 늘어나고 또 기본소득 재원으로도 쓰고 정부가 일부 부담한다면 저는 농촌 문제나 지방 소멸 문제 이런 걸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지급하고 또 지방에서도 광주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 국토가 골고루 잘 사용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사실은 우리 안호영 의원님한테 부탁한 게 있었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직은 없죠? 있으면 잠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사실 안호영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게 전북 같은데 농촌 기본소득을 군 단위 정도를 한번 우리 도지사님을 설득해서 시행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릴 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때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때 저희가 무주 진안 장수가 약 인구가 24,000명, 23,000명, 22,000 정도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장수가 한 2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장수 군수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장수에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고 장수군에서 전북 지사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아직 그 재정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고요. 또 관련해서 그게 재생에너지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좀 쓰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장수에도 그렇고 또 진안에서도 좀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제가 중요한 거는 우리는 말을 하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 뭐 인구가 적으니까요. 인구는 적고 땅이 넓은 지역일수록 사실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이런 거 동네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면 상당 정도 이익이 남고 정부에서 군 단위까지 지능형 전력망만 깔아주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남 실제로 보면 전남이나 이 농촌 지역 중심의 도 단위, 군 단위가 재정을 조정하기 좀 쉬운 여력이 있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방금 말씀 잠깐 하시죠. 네. 기본소득을 제안한 우리 전남 도의회 이기원 의원인데요. 전남도당의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그 기본소득 추진 방안을 연구하고 또 도에서 지금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너무 정책 토론이 길어지면 지겨우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민주당의 자치단체장이 계신 곳 중심으로 가능한 곳을 먼저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자, 우리 당원들이 말씀하실 분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이번에 두 분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